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 동안 지금 제가 일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경매 물건 마땅한 게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소개드린 이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입니다. 8월 21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는데요. 어,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 우리 보통 그러면은 진짜 원룸들 여러 개 막 이렇게 원룸 투룸 이렇게 들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3층 위층에는 뭐 주인 세대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 좀 금액대가 좀 높습니다. 그죠? 게다가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산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겨우 풀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세제나 아니면 대출 이런 쪽으로 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대전에 살고 있다면 뭐 아파트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대출 없이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있을 때는 아파트 뭐 대출을 끼고 있더라도 이자 내고 뭐 아파트 관리비 내고 이런 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내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아니 없고 연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출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파트 작은 데로 갈아탄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퇴 세대를 위해서 이 물건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주위 환경도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14738입니다. 직접 저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아니면 옥션 사이트 들어가셔서 주위 로드뷰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찰된 사건도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거를 너무 로드뷰까지 보여주면서 하기가 조금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약 53평입니다. 52.938평 되고요. 건물 면적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집이에요.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46.744평입니다. 감정가 3억 9,1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는 반값입니다. 1억 9,17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날 먼저 1차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진행했다가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변경됐다가 불과 며칠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거군요. 1억 9,174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 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여기 모퉁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권리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 보기 전에 여기 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지가 어떻게 된다, 뭐 몇 평이다 나와 있고, 토지 감정이 1억 9,250만원. 지금 최저가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 가격 정도로 이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건물이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층이 25.315평, 2층이 21.429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건물 감정이 1억 9,800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합해서 3억 9,100 얼마 돼 있습니다. 사용 승인 2012년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2015년 12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2015년에 샀군요. 2015년 12월 23일 날 잔금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면은 충절로 신협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지금은 대부회사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9,60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압류 들어와 있고 여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는 2015년 12월 23일이 됩니다. 자, 그럼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2015년 12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관건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임차인 2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3사람이라고 임차인 수 3명 되어 있는데 3명은 아니고요. 임차보증금 합계도 2억 9천이 아니고 1억 9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위에
그래서 주거용 1층 전부 김땡땡씨, 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돼 있죠. 여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1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모씨 같은 경우에 2층 전부했습니다. 여기 9천만 원. 그래서 합해서 1억 9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전입 날짜가 김모씨가 2019년 11월 5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홍모씨는 2017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 2015년 12월 23일이니까 대항력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는데 배당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 일단 확정일자들은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11월 5일 그리고 확정이 10월 25일인데 확정을 10월 25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일이 돼야지 확정 받은 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전입일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2층 같은 경우에도 확정이 더 빨라요. 5월 22일인데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등기부상에 배당 순위는 일단 있습니다. 배당 순위 있다 했습니다. 배당 순위 있다고 해서 뭐 꼭 다 배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 높은 금액에 해서 여기서 대부회사에서 받아가고 그 다음 이 사람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상 배당표 보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1억 9,174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은 경매 비용 325만 6천 원 공제하고요.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8,848만 4천 원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회사 채권 최고액이 1억 9,600입니다.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채권 최고액 전부라고 여기까지 다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대부에서도 다 못 받고 조금 모자라게 됩니다. 이 사람 여기 대부에서 다 받아야지 그 다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높게 낙찰이 돼서 좀 배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홍모씨 2층 이 사람은 되는데 그 다음 김모씨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가압류들이 있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태껏 어쨌건 이제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는 거고요. 입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기 여기 본돼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주변에 여기 뭐 쭉 이렇게 유사한 어떤 주택 형태들이 쭉 있고요. 한데 인근에 뭐 남대전 고등학교, 성남여중, 그리고는 신일여고, 동명중학교, 초등학교는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인근 뭐 이제 뭐죠? 학교가 많으면은 상대정화구역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유해시설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러죠. 그래서 살기는 깔끔하고요. 조용한 주택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가가 1억 9천 얼마 돼 있는데 물론 그 금액에 낙찰받기는 어렵겠죠.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2,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을 1억 정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은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야 되니까, 그죠? 주택으로 나가는 어떤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물건 낙찰 받아서 내가 2층이나 1층에 거주하고 그리고 한 칸은 뭐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를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은행 이자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가 잘 안 나가면은 전세를 주면서 그 전세금으로 뭡니까?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그러면은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어떤 부담이 없이 살 수 있지 않을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주거 환경도 괜찮고 해서 유심히 보고는 혹시나 대전에 계신 분들 도움이 될까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개, 3개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누군가가 이 강의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